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스 이강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수요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엔 어떤 선물을 주실까? 내가 갖고 싶은 그 장난감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 두근두근 가슴 설레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은 기대하지 않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탄절은 참 기다려지는 날이죠. 반짝거리는 예쁜 트리와 구세군의 종소리, 크리스마스 캐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또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뉴스는 송년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2019년에 있었던 뉴스들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My Only Wish. 네, 굿모닝 뉴스 이강민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My Only Wish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뉴스 이강민입니다에서는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송년 특집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뉴스로 보는 2019,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중요 뉴스들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두 분은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굿강에서 국내외 뉴스를 책임지고 소개해 주셨던 굿모닝 뉴스의 어떤 척추, 또 굿모닝 뉴스의 심장 같은 존재들인데요. 정명진 외신캐스터, 또 조현정 뉴스캐스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자기적이다.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세 명이 또 마이크 앞에서 모이게 되었군요. 아, 지금 너무 좁아요. 그 넓은 데서 하다가. 네,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칙칙해. 협소하고 칙칙한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또 칙칙한 크리스마스를 또 함께 열고 있는데 두 분은 올해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 예정이세요? 현정 씨. 뭐 이럴 때 그냥 별거 있나요? 일하고 예. 배달 음식. 배달 음식 예, 시켜야죠. 지금 어떤 네. 메뉴 고를지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명진 씨는요? 저는 뭐 강민 아나운서랑 캐롤 부르기로 그렇죠. 약속을 우리가 또 이제 청취자 중에도 뭐 하태훈 씨라든지 그렇죠. 같이 이제 성탄절에 캐롤 부르기로 약속한 분들이 계신데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이정 트리오라고. 하이정 트리오. 거기 캐롤 디카프리오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멤버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2019년 10대 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두 분의 개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방송 중에도 보면 참 많습니다. 두 분의 올 한해는 어떠셨어요? 저희 따위의 뉴스를 얘기해도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현정 씨, 명진 씨 어떤 분인가요?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한 서너 분씩 계십니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정말 올 한해 일 말고는 뭐 한 게 없구나. 슬프네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올해 뭘 했을까?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일단 제일 큰 뉴스는 우리 굿강을 만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국강을 만난 겁니다. 예.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 인생은 역시 국강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로 만난 것 같아요. 3대 뉴스 첫 번째 뉴스를 뽑자면 올해 초 3월에 국강을 만난 거. 그게 아닐까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올 한해 뭐 세 가지 뽑을 것도 없이 그냥 첫째도 굿강, 둘째도 굿강, 셋째도 셋째도 굿강. 굿강이다. 세 프로 맡으면서 또 시사 프로가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음, 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그럴 되게 때마다 힘들어 했잖아요. 3월 4일이었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첫날에 끝은 창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네. 있는데 그럴 때마다 두 분이 아주 저한테도 큰 힘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영광입니다. 싶고. 네, 그럼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10대 뉴스 그 첫 번째 뉴스는 명진 씨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2019년 올 한해 기억에 남을 첫 번째 뉴스 바로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 첫날은 2월 27일 단독 회담과 친교 만찬까지 가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둘째 날 아침 북미 확대 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오차 일정이 갑자기 취소가 됐고요. 곧이어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죠. 예. 이 협상이 결렬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 미국이 원하는 빅딜과 북한이 원하는 스몰딜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존 볼턴 보좌관이 악역을 맡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당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검 청문회가 한창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결렬 소식이 이 미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제 북미 정상은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극적으로 6월 말에 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네, 지금 6월 30일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나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참 사전 계획 없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회동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때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약속은 10월에 가서야 스웨덴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실무 협상도 결렬로 끝나고요.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셈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이런 경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달콤한 듯 씁쓸한 관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래도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이제 큰 의의를 갖고 있는데 연말을 앞두고 참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남북 관계 역시 악화일로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늘 그랬듯이 올해도 그 우리의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곤 했습니다. 예. 지난 7월에도 이것 때문에 대북 쌀 지원 5만 톤을 받기를 거부를 했었고요. 올해 10월 23일에는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정책을 비난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명진 씨가 앞서 짚어준 대로 그런 북미 간의 관계 변화 또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있긴 했지만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우리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만큼 좀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여지기도 했고 지금 이제 12월에 와서 북한이 말하고 있는 자력갱생, 우리만의 새로운 길 이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부터 김 위원장의 속내로 읽을 수 있던 대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북한의 주장은 사실 계속 일관적이었습니다. 비핵화에 걸맞는 화답을 내놔라. 뭐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를 푼다거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건데 며칠 전에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외세 의존 정치를 하다가 남북 관계를 개선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남북미 관계가 정말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새해에는 부디 좀 협상의 진전이 있기를 네. 그러니까요. 한반도에 예.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자, 뉴스로 보는 2019 두 번째 뉴스 곧바로 살펴볼까요? 네,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소식이죠. 지난 18일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탄핵 사유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 이런 내용이 폭로된 거고요. 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경쟁자인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 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근데 민주당도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탄핵 소추를 강행했을까요?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수세로 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미국의 불명예를 안긴 인물로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 11월 대선까지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선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이 미국민들에게 호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작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오르는 추세입니다. 선거자금 후원금 역시 뭐 10배 이상 올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 등 탄핵이 트럼프를 돕고 있다는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 말고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거래와 관련된 소송들도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트럼프 때리기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과연 내년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소식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을 훌쩍 넘긴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의 힘겨루기. 올 한 해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데요. 결국 지난 13일이죠.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고요. 완전한 종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예.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 명분을 보면 어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런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 전쟁이다. 이런 관측이 있잖아요. 그렇죠. 뉴욕타임스가 지난 1년간의 미중 무역 전쟁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지 모를 경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진정을 내놨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경계하는 미국이 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지키려 한다는 건데요. 특히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를 보면 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 국가로 부상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막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보호무역주의 이런 거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종료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USMCA,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는 걸 새로 체결했는데 이 USMCA는 한마디로 멕시코에서 일자리를 되찾아오고 캐나다에는 미국산 유제품을 더 사게 만들고 또 캐나다랑 멕시코가 이 중국이랑 FTA를 체결하는 걸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왜 미 국민들이 그런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지도 좀 이해가 가는 것 네.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이죠. 2020년에는 이번에 유럽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의 무기 역시 보복 관세입니다. 예. 이미 지난 10월 유럽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서 일부 유럽산 상품에 보복 관세 25%를 부과한 상태고요.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가 기존 무역 전쟁을 다 정리한 다음에 유럽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우리 경제도 좀 심하게 흔들렸잖아요.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딱 이 격에 맞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요국 그 전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또 반도체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동안의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혀서 장애물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해빙 모드로 나간다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고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올해 무엇보다 한일 갈등 이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수출 규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양국의 국민 감정이 극으로 치달았었는데요. 예. 이게 올해 일은 아닌데 이 갈등을 촉발시킨 지점으로 가보려면 작년으로 잠깐 거슬러 가봐야 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거든요. 우리로서는 징용 피해자들 소송이 진행된 지 13년 만에 겨우 이제 쾌거를 얻었던 건데 예. 제가 그 당시 분위기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일본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K-팝 가수들까지 추방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한류 금지, 뭐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에 대한 흠집내기 보도들이 일본에서 쏟아졌던 거죠. 예. 그런 스탠스가 올해 2019년까지 이어지면서 더 증폭이 됐습니다. 올해 7월에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 8월 2일에 가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 이런 법령 개정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또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고 8월 23일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1월 22일에 와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 91일 만에 조건부 연장 방침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아무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뭐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가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표시한 건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한미일 삼각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또 지소미아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중요한 안보 이슈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미국이 계속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죠? 네,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5배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터무니없네요. 네, 예. 내년 주둔비 협상은 결국 연내 타결이 무산된 상황인데요. 일본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지만 뭐 2~3배에서 최대 4배 정도의 인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이 방위비 압박 유럽에도 적용이 됐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서 이 미국의 나토 분담금은 6% 줄였고요. 나토와 캐나다 등이 내년까지 1천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뭐 한일 갈등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유니클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명진 씨. 네, 유니클로 제 옷장이 한때 메이드 인 유니클로 특히 국내 속옷 제품은 제가 맞는 게 없어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유니클로 제품을 자주 애용했는데 예. 그 뒤로는 안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국내 브랜드를 재발견하면서 지름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뭐
여행도 저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 네, 한일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면 제 일생 중에 이게 일본을 방문할 일이 있을까 또 싶네요. 그러네요. 좀 빨리 좀 개선이 돼서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지면서 그때 새롭게 등장한 풍경이 있었어요. 유니클로 앞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 몇 명 있나 아. 네,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면 나도 모르게 세어보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뭐 뉴스를 하려고 얼마나 이제 이용을 하나 확인해 본다는 심산으로 온갖 매장에 가서 인원수를 체크하고 그랬는데 예. 보통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가끔 뭐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뭐 여기 유니클로 사람 있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예. 물론 이제 불매 운동을 두고 논란도 있었죠. 이건 개인의 선택이다. 어디까지나 이제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확실한 거는 이번에 이런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타격이 매우 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로 봤을 때도 물론 저가 항공사의 그런 일본 노선이 대거 정리되는 영향도 있었지만 그거는 좀 그간의 단거리 노선이 너무 지나치게 난립해왔던 문제하고도 겹쳐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유니클로가 잠잠해질 때마다 기름을 끼얹었잖아요. 그렇죠. 임원이 망언을 했고 예. 또 할머니와 소녀가 함께하는 광고를 넣어서 80년 전 일은 기억도 못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2019년의 주요 10대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고요. 잠시 6시 30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